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미의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구미가 34.2도로 전국 최고였고 울진 34.1, 대구 33.5, 경산 3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 무더위는 오는 금요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을 놓고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서울시는 4년 전부터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8단계 중에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예산까지 들여갖고 주민선거를 합니다. 공직선거랑 똑같이. 그래서 투명하게 위원장하고 감사를 선출해갖고 통합정보 시스템에 조합 정관과 계약 관련 서류, 서면 결의서와 자금 입출금 내역 등 법에 정한 13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을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공사비를 10%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정비사업 지역의 분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주민 교육 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전해주지 실제로 조합 총회를 한다거나 그다음 동의서를 진구받는 과정에서도 그냥 주민에게 맡겨놔 버립니다. 대구시는 재정 형편 때문에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사업에 예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절되어 있고. 최근 대구의 부동산 경기 화랑으로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만큼 정비 사업에 어디까지 공공이 개입할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38%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서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제조업이 22%로 가장 높았고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유통업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늘 상반기 경제동향 보고회를 열고 지역에 수입되는 섬유류의 63%가 중국산이라 FTA 타결로 관세까지 철폐되면 지역 섬유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섬유류를 초민감 품목이나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또 염색산업단지 주차장과 공동 물류창고, 근로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통상임금 상담 전용 콜센터 설치도 건의했습니다.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경북도 내에서는 모두 3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35만 명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93%인 32만 7천 명은 전액 지급되고 나머지는 소득 또는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서 일부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재발했던 AI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추가 발병이 없으면 다음 달 중순쯤 AI 종식이 선언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매몰 처분한 이후 지금까지 AI가 발병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성도와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재외 한국학교 교사, 북미 지역 한국인 교수, 국내 대학 외국인 교수 등을 초청해서 내일부터 25일까지 독도 현장 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내외 대학 교수들의 독도 현장 답사는 북미 대학 한국인 교수와 국내 대학 외국인 교수들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 독도 홍보를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때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 기획을 도운 혐의로 대구교육청 이모 과장과 초등학교 교감 이모 씨,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지만 교육감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우 교육감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이 우동기 교육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4대강에서 많이 발견돼 수질 오염의 증거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가 경주 보문호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보문호 동쪽에 설치된 산책용 다리 부근에는 축구공 크기의 큰빛 이끼벌레 뭉치가 10여 개나 목격되는 등 보문호에도 큰빛 이끼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교육 정보 교환과 프로그램 협력, 경찰교육센터 인권교육 편성, 경찰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에서는 앞으로 대구경찰청의 인권강사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남구의 한 주점에서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교 씨름 선수 출신인 A씨는 건장한 체격을 내세워 아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모 씨 등 5명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에서 8억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3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